첫 번째 이제 미국 경제 동향인데요.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미국도 달러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집권을 할 경우에 확장적 재정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후보가 3조 달러의 확장 재정 추가 투입을 지금 현재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이제 저금리 유지 정책과 연준의 저금리 유지 정책과 맞물려서 달러와 가치가 더욱 하락하고 위안화 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환율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에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 그 도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은 그 완화가 좀 이렇게 쉽게 완화되지 못할 거다는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보면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미달러와의 약세 또 위안화 강세 뭐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을 좀 이제 영향을 분석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은 좀 호조세를 보이겠죠. 그런데 원화 네. 강세가 동반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권은 수출 약세가 예상이 되죠. 대외 자산 가치 하락, 그다음에 아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달러화 유동성이 확대 공급되면서 국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에서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의 상승은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이나 대면 서비스 업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 등의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등의 상황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지금 우려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잠깐 좀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자금의 문제가 가장 큰데, 이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선 유동성 자금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쭉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여기에 좀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부총리께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금년 경제 성장 전망률 1위, 가장 좋다 한국이. 그다음에 2, 4분기 경제 성장률도 회원국 중에서 이제 1등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코로나의 굉장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선방을 하고 있고, 이 선방을 하는 데는 제가 K 방역의 성공이나 확장적 재정 운용 전략,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은행이 잘 협조를 하고 있다.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기준금리 인하나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 그다음에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등.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 과제인 고용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노력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 지금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하는 걸 보면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3.7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화면에 좀 보시면은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동안에 이거 물가 안정의 목표에서 지금 이제 고용 안정의 목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완전 고용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 호주 중앙은행, 뉴질랜드 중앙은행, 그다음에 유럽 프랑스 중앙은행, 유럽도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 고용 안정 문제에 중앙은행들이 목표를 바꾸어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앙은행이 앞으로 무엇을 가장 그 최우선 목표로 지향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서 있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이 한국은행 너무 느리다고 했는데 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가 과거에는 물가 안정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 안정 플러스 고용 안정 또는 오히려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늦은 이유가 고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혹시 금융통화 정책의 결정 과정에 고용 노동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와는 관계 없고요. 지금 뭐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노동 경제에 관해서도 대부분 다 일각견이 있는 분들. 우리 통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국은행 목표가 이제 고용 안정의 목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네, 그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자꾸 생기고 또 아침 오전 질의에서도 그 유성걸 의원님께서 그런 법안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법안이 준비되고 발의되면 어차피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들도 그 논의에 열심히 참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고용 안정에 관한 것도 지금 이제 안 된다는 의견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 좋은지 한번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